안녕하세요 여러분, 난세일기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그 수많은 정보들 속에는 우리가 바빠서 혹은 그냥 귀찮아서 그러나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정보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러한 뉴스들 속에서 특히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고자 합니다. 오늘 영상은 특별히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시작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반도에 잠시나마 찾아왔던 어색한 평화는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북한은 지난 12월 7일 서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이른바 중대한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은 어떤 곳이냐? 우리 뉴스에 정말 단골처럼 등장했던 지난 2017년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던 바로 그곳입니다. 북한은 여기서 본인들의 전략적 지위를 한층 더 강화할 수 있는 그러한 시험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전략적인 지위라는 게 뭘까?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이 지난 2년 전에 진행했던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은 그때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5호를 발사를 했죠. 성공했습니다. 근데 이때 이들이 미사일 엔진에 쓰였던 연료가 바로 액체 연료입니다. 그 미사일의 연료는 크게 액체 연료와 고체 연료가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같은 북한을 제외한 다른 대륙간 탄도미사일 운용하는 국가들은 대부분 고체 연료를 사용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액체 연료는 보관하는 방법이 매우 까다롭다고 합니다. 또한 그 액체 연료를 미사일 발사체에 주입할 때 드는 시간이 매우 길기 때문에 이때 미국과 한국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정보 자산에 의해서 예를 들면 위성이나 정찰기가 있겠죠. 이들에 의해서 발각될 위험이 크다는 거죠. 네, 그런데 북한은 이 고체 연료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액체 연료를 사용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이 비록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에는 성공을 했지만 아직까지 고체 연료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이들의 성공은 절반의 성공이다라는 그런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 액체 연료를 사용하는 제가 보기에는 북한은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2년 동안 아마 그 고체 연료 기술 개발에 올인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만 미국을 조금 더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고 협상의 자리에 나갔을 때 본인들의 몸값을 더 올릴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수의 북한 전문가들은 이번에 북한이 진행한 시험이 어쩌면 고체 연료를 사용한 시험이 아닐지 의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조금 감이 잡히시죠? 북한이 언급했던 본인들의 새로워진 전략적 지위는 바로 이것입니다. 고체 연료를 사용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그 발사가 가능합니다. 또한 이동식 발사대, 흔히 TEL이라고 하죠. 이동식 발사대 쉽고 어디서든 발사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정보자산이 뛰어나다 한들 그것을 바로 포착하고 요격하기는 매우 힘들어집니다. 결국 북한은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절대적인 무기를 갖게 되는 셈입니다. 만약 그들이 이러한 무기를 정말로 가졌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북한은 미국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수도 있고 거의 동등한 위치에서 미국을 보다 더 강하게 압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왜 북한이 갑자기 도발에 나서고 있는지 이유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어제까지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은 우리의 친분 관계는 변함이 없다. 두 국가 수반사의 친분 관계 때문에 북미 관계가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런 식의 쇼맨십을 하면서 나름의 대화 기조를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올해 9월까지만 해도 북한과 미국은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시점부터 북한이 이 협상이 정말 지지부진하다면서 그 책임을 미국에게 떠넘기기 시작합니다. 또 11월에는 북한의 최선희라든가 또 다른 외교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들이 언론 앞에 나와서 우리는 미국에게 12월까지 데드라인을 주겠다. 그때까지 북한이 원하는 북한의 요구에 맞는 새로운 조건을 들고 오지 않을 시 우리는 새로운 길을 가겠다라고 대놓고 협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협박을 할 수 있었던 그 뒷배경에는 아마도 이 고체 연료 엔진 개발이라는 카드가 숨어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자, 북한의 시나리오는 아마 이것일 겁니다. 최대한 협상을 하는 척 하면서 협상을 지연시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시간을 벌 수 있죠. 협상에서 우리는 이런저런 정말 쓸데없는 얘기들을 하다가 어느 순간 고체 연료 엔진 개발이 완료되는 시점에는 그들은 게임의 판도를 뒤집어야 합니다. 뒤집기 위해서는 책임을 전가해야 하는데, 즉 미국한테 당신은 우리와 협상에 뜻이 없으며 우리가 원하는 조건들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식의 얘기를 하면서 이 협상을 슬슬 파탄으로 이끌어 갑니다. 또한 세계 여론을 선동을 해서 이런 협상 파탄의 책임이
미국에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입장은 이럴 겁니다. 미국의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협상을 할 필요가 없다. 결국 우리는 다시 원래 우리 모습대로 돌아가겠다. 여기서 더 그치지 않고 이 고체 연료를 사용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까지 한다면 이것은 미국이나 한국에게는 정말 큰 정치적인 부담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 부담을 좀 없애기 위해서 북한에게 협상을 제안할 경우 북한은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협상 조건을 들고 협상장에 당당하게 들어설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미국과 한국은 북한에게 거대한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본인 입으로 내가 북한의 전략적인 도발을 막은 대통령이다. 내가 북한으로 하여금 더 이상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도발을 하지 못하게 막았다라고 늘 스스로 셀프 칭찬을 하곤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사이에 만들어진 그러한 평화적인 모드, 그러한 친분 관계는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재선을 가능케 하는 업적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선을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그러한 업적들이 모두 다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도발에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하게 대처를 한다면 그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북핵 협상에서의 모든 업적은 다 제로가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되는 거죠. 결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비판했던 오바마 행정부와 다르게 크게 없습니다. 체면을 중요시 여기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곳은 반드시 피해야 하는 상황일 것입니다. 또 반대로 북한의 그러한 요구 조건들을 다 들어준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외에 어마어마한 정치적인 비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역시 달갑지 않은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감한 상황인데 북한이 협상에 우위를 점하는 것은 물론이고 비핵화는 더 이상 협상의 목적이 아니라 다른 것이 협상의 목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북한은 더 이상 비핵화가 아니라 핵 군축을 목표로 회담을 진행하자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북미, 남북 평화 모델을 통해서 문재인 행정부도 어마어마한 이득을 취했습니다. 가까운 예시로 작년 지방선거였죠.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한 북미 회담 덕분에 이제 한반도에도 평화가 찾아올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설레임이 가득했고 결국은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었습니다. 문재인 행정부 초반에 기록했던 그 어마어마한 지지율은 물론 박근혜 전임 행정부의 잘못도 있겠지만 북한에서 불어온 그 따뜻한 바람도 큰 역할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의 상황은 매우 암울해졌습니다. 그동안 한반도 운동자론을 내세웠던 문재인 행정부의 대북정책, 이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북한과 미국 사이의 중재자 역할은 고사하고 북미 모두에게서 버림을 받고 있으며 이제는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건너 그 소식을 들어야 하는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자, 9.19 군사 합의를 통해서 우리는 북한에게 이미 많은 것들을 양보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뭘 했습니까? 폐기를 약속했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그들은 한국이 보란듯이 새로운 시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미 철거한 GP들과 지뢰들, 철조망들은 다시 다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일까요? 이렇듯 북한의 한국 무시는 도를 넘어도 너무 넘었습니다. 그들은 걸핏하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북미 협상에서 한국은 빠지라고 대놓고 망신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실패에도 너무 처참히 실패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정말 특대형 새로운 도발을 할 경우 한반도 평화를 자신했던 문재인 행정부로서는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 그들은 또다시 북한에게 끌려다닐 것이며 북한이 새로운 요구를 할 경우 그 모든 요구들을 다 들어줘야 하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북한의 한국 길들이기는 새롭게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북한의 이러한 행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았을 때 북한은 처음부터 비핵화에는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오직 원하는 것은 핵무기와 고도로 발전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지렛대로 미국과 협상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 협상에서 북한이 원하는 것은 대북제재 해제, 북미관계 정상화, 그리고 경제 지원입니다. 북한은 미국이 요구하는 비핵화는 적당한 구실을 붙여서 빙빙 돌면서 시간을 끕니다. 그 본 시간 동안 그들은 본인들의 핵 능력과 미사일 발사 능력을 고도화시켜서 몸집을 불립니다.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새로운 요구 조건을 내세우면서 협상을 유린하고 결국은 협상에서 최대한의 이득을 가져갑니다. 1993년 제네바에서 북핵 협상이 시작된 이래 북한은 늘 이래왔습니다. 지금도 북한은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복되는 협상의 실패 속에서 반드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제가 찾은 교훈은 협상을 통해 북한을 비핵화시킬 수 있다는 환상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북한으로 하여금 본인들의 그러한 전략이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거냐? 우리는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거기에 겁을 먹지 말고 의연히 대처해야 합니다. 우리는 너희가 무섭지 않으며 너희가 우리를 무력으로 위협한다면 우리는 북한의 독재 정권을 몰살시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보여줘야 합니다. 또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들에 대한 경제 제재를 더욱 강화하여 결국 북한으로 하여금 핵과 미사일이 본인들에게 살 길을 열어줄 것이라는 미래를 버리게 만들어야 합니다. 항상 이런 말을 하면 그럼 북한과 전쟁이라도 하자는 것이냐 라며 따지시는 분들이 있어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전쟁은 모든 것들의 최후의 수단이며 외교적 방법이 다 바닥을 드러냈을 때 써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은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하면서 죽기를 각오하고 덤비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겁을 먹고 뒤로 물러난다면 우리한테 차려지는 선택지는 크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째, 북한의 독재자에게 짓밟히거나 결국 그들에게 머리를 숙이고 계속 조공을 바치다가 말라 죽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은 우리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킬 수도 없으며 일으킨다고 하면 우리를 이길 수도 없습니다. 북한은 한낱 외톨이 깡패 국가에 불과하지만 우리는 경제 규모 10위에 군사력 7위의 강국입니다. 북한이 만약 이러한 우리를 상대로 전쟁을 걸어온다면 그것은 본인들의 멸망을 앞당기는 그런 자충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북한이 과연 이걸 모를까요? 그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자신감을 가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북한과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다양합니다. 북한은 지금까지 미국과 한국이 가장 민감해하는 안보 문제를 약점으로 틀어쥐고 우리를 압박해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북한의 약점을 틀어쥐고 그들을 공략할 차례입니다. 북한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문제는 바로 본인들의 인권 문제입니다. 우리는 북한의 인권 문제를 주도적으로 공론화시키고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강하게 압박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경제 지원이 절실한 북한은 우리의 요구 조건들을 들어줄 것이고 결국은 협상장에서 우리가 유리한 위치에 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북한이 새로운 도발을 예고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또 다른 이름만 바꾼 그런 어떠한 새로운 굴욕적인 협상이 아니라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우리는 굴하지 않겠다는 국민들의 굳은 의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